안녕하세요. 이천 청솔기숙학원 국어 강사 박수경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어땠나요? 여러분이 봤던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던 편이고, 그리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비슷했고,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BS 연계 비율은 53.3%로 45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됐습니다. 공통 과목은 독서론을 포함해서 네 지문이 모두 EBS 연계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EBS 연계 체감률을 굉장히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지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뿐만 아니라 지문의 상당 부분에 많은 정보들을 끌고 지문을 구성했다는 특이점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 공부를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개념 관계를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 풀이에 접근했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문학입니다. 문학은 네 지문 8작품이 출제됐고요. 그중에 3작품이 EBS 직접 연계였습니다. EBS 직접 연계가 확실하게 되어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왔고요. 연계도 확실하게 했지만 비연계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작가, 낯선 작품이 출제됐습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화작은 전체적으로 쉬웠던 편이고요. 다만 세트 지문 구성해서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됐을 것이고요. 생각보다 40번이나 45번 문제 같이 정보량이 많았던 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언매입니다. 35번, 36번 늘 김보기가 어렵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김보기 문제가 어려웠고요. 다만 매체 문학에서는 특이한 매체를 개발해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답베스트 10에 전체적으로 독서 비율이 높았을 것이고, 거기에 선택 과목 한두 문제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문학은 전체적으로 힘을 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독서입니다. 주제 통합을 원래 인문이나 과학 중에서 실어놨다면 이번에는 사회를 주제 통합으로 실어놓은 첫 시험이었고요. 다만 나지문이 보증체험으로 EBS에서 있는 지문을 그대로 좀 끌고 왔습니다. 다만 이 지문을 해석할 때 담보가 유상계약 맥락에서 채권담보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해석이 됐어야 되고요. 7번 문제가 바로 연대보증에 대한 문제이긴 했지만 보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8번 문제였죠. 연대보증인이 특약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구조를 찾는 건데, 이때 가불 병의 관계가 채권, 채무, 채권, 채무의 관계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 지금 평가원의 어떤 기출 패턴을 정확하게 따라갔고 이런 문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전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풀어야겠다라고 달려들었으면 저는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좀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던 이유는 한 두 문단 사이에 선형, 열팽창, 개수, 곡률, 곡률 반지름, 휨 민감도, 액추에이터 최대 이동거리, 반응 완료 시간, 이런 개념들이 막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막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근데 여태까지 6월, 9월 저희가 시험을 쭉 치르면서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어요. 올해 평가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열되는 문단을 줄 것이고, 그리고 상관관계 파악하는 지문 구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됐을 것이고요. 근데 이해 없이 지문을 막 읽어나가면 쏟아지는 정보에 부담을 느껴서 문제 접근이 전혀 안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는 지문 이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보기가 정리가 안 됐을 때 12번 문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느낌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12번 문항이 지금 오답 베스트의 가장 위쪽에 좀 배치되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문에 제시된 이 모든 개념들을 지금 끌고 와야 되고, 거기에 이 상관관계까지 파악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인문 철학 지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 지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도덕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덕 문장의 어떤 지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요. 지난 9월 모평 7번 문제에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여기 지금 16번 문항에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두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문들을 보면 결국에 EBS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하고 공부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 동일성 논쟁 지문이었는데요. 칸트, 스토르슨, 롱게네스 철학자 3인의 견해를 비교대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자아, 자기의식, 경험, 신체, 도덕성 개념을 세 철학자, 그리고 이들이 말한 개념, 주장을 각자 매칭하면서 읽어야 되다 보니까 독해의 정보량이 좀 많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나요? 이때 누가 무엇을 동의하고 비판하는가를 잘 파악했어야 됩니다. 이때
이게 선지의 정답이 아마 3 번이었을 텐데 경험적 인식, 자아에 대한 인식의 요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요게 지난 9월 모평 7번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평가원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오답을 구성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17번 문항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아마 오답 위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주장하는 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답을 볼 때 생각하는 나의 정의를 이루는 요소를 이거 조건처럼 생각해서 갑의 생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관가했다면 아마 답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답을 이렇게 정확히 보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를 지워내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세 지문을 이렇게 봤을 때 기출문제의 패턴을 굉장히 잘 따랐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과의 변별력을 확실하게 만들어낸 영역이 독서 영역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입니다. 고전술은 수군가가 연계됐는데요. EBS 지문 내용 그 상당 부분 가지고 왔지만 판소리다 보니까 판소리 특유의 안일이, 장단, 과장된 지명 이동 같은 걸 여러분이 잘 판단했어야 되고요. 판소리 어떤 전형적인 특징인 현실 요소를 중첩하고 풍자, 과장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갈래복합이 현대시와 그다음에 고전 수필이 연계가 같이 이렇게 묶여 나왔는데요. 가지문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지문은 또 직접적 연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좀 같이 봤다면 낯선 시다 하더라도 해석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수필 지문에서 이문단의 소리, 다른 소리라는 게 어떤 소리인지에 대해서 좋은 소리라는 어떤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을 필요성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현대소설입니다. 작가하고 작품이 모두 생소했죠. 이때 소설의 본질이잖아요. 온씨 그리고 허명도에 대한 캐릭터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지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6고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시그널을 여러분한테 많이 줬습니다. 어떤 소설에 보기를 통해서 줄거리 정보를 주지 않고 내용 정보 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상황 주고 맥락 파악해봐라 라는 연습을 할 수 있게 계속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 작품도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을 텐데 아마 육구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인물 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3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요? 현대소설에서. 이 30번 문제가 서술자의 시점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24년도에 박태원의 골목안이라는 작품 그리고 올해 9월 염상섭의 두파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서술상 특징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 30번 문제도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전시가입니다. 가지문이 EBS 지문을 그대로 복구를 했고요. 나다 작품이 사설시조 비연계였지만 이 작품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34번 문항이 보기에서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표현됐는지가 중요했는데 이때 선지의 답에서 님에게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의 행위 파악이 조금 잘 되어야 정답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확실하게 연계도 확실히 비연계도 확실히 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EBS 공부 열심히 해서 시간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문을 좀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비연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화작이 전체적으로 늘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요거에 좀 집중했어야 되고요. 40번 문항이 가나의 담화 내용이 나오고 다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파악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이고요. 45번 디귿 자료 활용이니까 디귿 자료가 정서 조절에서 실패한 비롯된 불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게 정서 조절에 실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적인 자기 성향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원인 관계를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이 선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매입니다. 35번, 36번 문항이 아무래도 중세국어 지문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읽는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매년 강조하지만 이건 늘 꾸준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40에서 43번 문항이 좀 어려웠을까요? 이때 신청 마감일, 재신청 불가 기간, 그리고 수령 일자, 수령 시간 요거를 정확하게 좀 끊어갖고 구분해 가면서 읽어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올해 그 매체의 특징이 평가원에서 늘 매년 약간 좀 트렌디하면서 생소한 매체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어떤 생소한 매체는 좀 배제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6학년도 수능국어 분석을 마쳤고요.
기출문제 유형 공부와 그리고 EBS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고 싶다면 이천 청솔기숙학원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